일하며 세계 속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블 라이터 이영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중국 남경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가 이제까지 중국 생활을 하며 먹었던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대부분의 음식은 제가 혼밥했던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어 까막눈에 말도 못해서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이직으로 중국 남경에 왔습니다. 벌써 5번째 회사네요. 국내 회사 3곳, 미국 회사 1곳을 거쳐 새로운 회사와 함께 중국 남경으로 발령을 받아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전 회사들에 있을 때와는 약간의 다른 일을 하게 되며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중국으로의 발령이라 두려움 많이, 걱정 많이, 기대감 조금을 가지고 이곳에 왔었네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코로나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이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 이미 완화했거나 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벌써 1년 전에 코로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중국은 코로나 방역의 최정점이었네요. 웬만한 공항은 모두 폐사가 되고 중국의 일부 공항과 특별기 형태의 항공기만 운행할 뿐 정기 노선은 없는 상태라 남경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 아시안게임을 했던 항저우로 도착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3번 해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혈청 검사를 하여 피를 뽑아 검사하는 것도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총 7번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항저우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전 중국행 비행기 가격의 3배 이상인데도 표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비행기를 타니 좌석은 3분의 2는 비워두고 앉아가게 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대충 둘러보니 느낌상 한국인 반, 중국인 반 탄 것 같은데 그건 대부분의 중국 승객들은 하얀 방호복까지 착용하고 얼굴에는 마스크와 함께 방호렌즈까지 착용한 모습이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내식도 비스켓 같은 간단식을 제공했고 그렇게 2시간 남짓 비행하여 항저우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의 공산당 방역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는 한국에서 미리 체크한 알리페이를 이용한 방역 설문지와 함께 인터넷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한 다른 방역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중국에 살던 사람이나 중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저에게는 인터넷과 언어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제가 도착한 항저우 공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와이파이가 전혀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전화기로 QR코드를 찍어 접속한 사이트에서 방역 서류를 작성하라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긴 줄에 서 있다가 다행히 제 차례가 오면 큰 소리를 치는 중국 방역 직원에게 나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니 전혀 영어는 통하지 않는 방역 직원이 뒤로 가라는 시로를 보내면 영어나 한국말로 대답해서 어쩔 수 없이 방역 직원이 도와주는 기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싸움에 이겨 한쪽으로 분류되니 거기에 A4 용지에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번을 무슨 비밀인 것 마냥 보여주더니 인터넷을 잡을 수 있게 하네요. 그렇다고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접속된 방역 서류는 전부 중국어여서 저는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다행히 번역기를 돌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은 입력할 수 있지만 주소란은 적으라고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을 왜 선택해서 입력하게 해서 중국의 성, 시, 구를 찾아가며 선택해야 하는데 중국어 까막눈인 저는 어쩔 줄 몰라 기존에 입력해둔 주소와 비슷하게 생긴 한자어 선택하고 전화기에서 받은 QR코드를 대고 출입문을 나가려고 하니 계속 오류가 떠서 이제는 체념하는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출입문 앞에 버티며 뭐라 고함치는 중국 방역 직원에게 나도 모르겠다 하는 눈빛으로 알아서 하라는 표정을 지으니
주소를 제대로 선택해 주네요. 이렇게 기나긴 기싸움을 하고 꼬불꼬불하게 만든 제한된 통로를 빠져나오니 또 공항 한쪽에 마련된 곳에서 양쪽 콧구멍 다 찌르는 깊이가 기분에 폐까지 찌르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준비된 버스에 올라타니 그렇게 헤매던 저보다 더 늦게 나온 사람을 기다리며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찾아 출발을 하네요. 오기 전에 격리 호텔은 케바케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제발 괜찮은 곳으로 걸려라 하는 주문을 외우며 한 40분 정도를 달렸나? 날씨는 이미 어두워져서 모르는 장소에 도착하니 호텔 뒷문 같은 곳에서 저희를 내리게 하더니 한 사람씩 내리게 하는데 거기에도 이미 방역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이 대기하더니 버스에서 캐리어를 내리고서는 소독약을 들이붓는 수준으로 소독을 하더니 한 명씩 여권을 확인하고 방 번호를 말해주는데 또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웃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만히 서 있으니 종이에 방 번호를 적어주네요. 아 그럼 진작에 좀 적어주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만 말씀드려도 2박 3일은 모자랄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중국 항저우에 있는 비엔나 호텔에서 14일 격리를 하고 다시 남경으로 와서 14일 격리하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하며 중국 남경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조선족 부동산 지원을 통해 월세집을 구해 계약을 하려고 집주인과 계약서 사인 직전 중국 방식대로 3달치 렌트비와 보조금을 주려고 한국에서 준비해간 현금 따발을 꺼내 주인에게 액수에 맞게 건네려고 하니 기겁을 하네요. 저를 도와주려 같이 간 조선족 직원이 통역을 해주는데 중국인 집주인은 이렇게 큰 돈을 현금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황당해하며 말을 하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부동산 직원이 자기가 현금을 저한테 받고 집주인에게 위챗, 중국말 웨이신으로 송금해 준다고 해서 어렵사리 계약을 하고 집도 구해 이제 진짜 중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도 경황이 없어 집주인이 왜 그랬는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며칠 중국에서 살아보니 왜 그런지 알겠네요. 중국 생활은 신용카드는 정말이지 받아주는 데는 한국 식당이나 정말 큰 식당 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특이하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유니온페이 신용카드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금 결제도 아예 안 되는 식당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현금 결제도 해주지만 계산을 하려고 현금을 내면 다들 당황하는 기색이 눈에 바로 보이고 위챗이나 알리페이 결제를 하지 못하면 전혀 생활이 안 되는 구조이네요. 위챗이나 알리페이의 결제 연동을 위해서는 중국 계좌가 필요한데 그것도 중국에 도착해서 취업 비자 받는데 제법 시간이 걸려 처음에는 중국 생활하기 힘들었네요. 그나마 알리페이는 중국 계좌 연동 전에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내주면 지갑에 보관해서 결제가 가능한 구조이니 중국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첫 달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몰라 밖에 나와서 휴대폰 인터넷이 이상하게 안 되어서 낭패를 당했는데 아무튼 중국에서는 위챗이나 알리페이 결제 안 되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처음에 집을 구해 전기세나 수도세를 내야 해서 물어보니 중국 사람들도 위챗이나 알리페이 계산 말고는 어떻게 결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놀랬던 게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웬만한 거리에는 차도 옆으로 정확히 구획된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와 띵동처라 불리는 전기 오토바이를 정말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네 가게에서 전기 오토바이 띵동처를 사니 생활 반경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집을 중심으로 10배는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웬만한 도시에서는 대여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나만의 띵동차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아는 한국 어른들 대부분이 띵동치 없이 생활을 하네요. 물론 그분들은 차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중국어 까막눈에 말을 할 줄 모르니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해져서 이곳 저곳을 통해 중국어 가회를 상담하다 보니 집으로 오는 건 거의 시간당 300위안부터 부르고 시작하네요. 계속 협상을 할수록 가격은 내려가는데 300위안이면 우리 돈 약 6만원인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취미로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해보자 하면서 복싱이나 격투기 배우는 곳을 찾다 보니 한국보다 다들 몇 배는 비싼 가격이라 전문 서비스 비용은 한국보다 더 비싼 게 실감이 되네요. 그런데 식당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맛있으면서 우리 기분에 싸다고 느껴질 정도의 음식이 많은 것은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말 싸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중국입니다. 과일도 종류가 다양하면서 가격도 한국에 비하면 많이 착하네요. 저는 처음 중국 발령을 받았을 때 예전에도 그랬듯 가족들과 같이 중국에서 살려고 했는데 살면 살수록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중국에서 살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워낙에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꽁꽁 막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 때문에 가족들이 중국에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상 와도 이틀이 멀다 하고 학교, 집, 동네 전체가 격리가 돼버리는 일이 계속 생겨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이유는 국제학교 학비가 제가 사는 남경은 중학생은 보통 학비만 우리 돈 5천만 원이 넘네요. 로컬 학교를 보내려 하니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 아이는 중국에 와도 처음에는 중국어 공부만 오랜 시간 해야 된다고 해서 관시 사회인 중국인지라 브로커를 통해 알아보니 제가 살던 집 주변에 2개 정도 학교가 있었는데 두 곳 다 학비는 보낼 만한 수준이었고 브로커 비용은 한 곳은 우리 돈 3천만원, 한 곳은 1,600만원 정도를 부르네요.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니 브로커 비용을 어떻게 내더라도 문제는 중국의 학구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학교 입학을 하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엄청난 공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학구열이 우리의 강남 못지않네요. 그런 분위기에 학교 수업보다는 중국에서 중국어만 잘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랑 있는 저희 애를 중국 현지 학교에 보냈다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집에서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가 중국에 오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남경 주위에 있는 도시에 한국 학교가 있는 도시로 가족들이 이사를 오려고 계획 중에 이렇게 중국 생활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만드는 상황이 생겨 이제 진짜 중국을 떠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과 중국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는 중국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힘든 점,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들이 많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나라이네요. 그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넓은 대륙에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 많고 아직도 못 먹어본 중국 음식이 많고 아직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정 많은 일반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뒤로 하고 하려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